20대 국회 첫 정기 국회가요. 내일 3당 대표의 연설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든 야든 지금 댓글이 뭔가 화두인 것 같아요. 댓글 속에 민심이 있다. 그래서 댓글 속에서 우리 당이 나아갈 바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내일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우종 기자. 네. 내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정현 대표가 가장 처음으로 대표 연설을 합니다. 네. 그의 입장에서도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당대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게 되면 보좌진들이 먼저 써주고 이거를 좀 재가공해서 자신의 원고로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이정현 의원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는 직접 자신이 먼저 글을 씁니다. 그런데 소스는 무엇이냐? 보좌진들 혹은 자신이 해서 인터넷에 있는 댓글에서 소스를 찾아냅니다. 네. 민심의 흐름, 바로 좀 이게 좀 거칠고 제대로 되지 못한, 정제되지 못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에서 저변에 있는 의식을 반영하고 또 익명이라서 좀 더 솔직하며 미처 몰랐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댓글에서 나는 이번에 대표 연설의 소재를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댓글 속에서 민심을 읽겠다.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정현 대표는 이번 추석에 선물 안 보내고 편지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평소 굉장히 소탈한 그 민생 행보를 하잖아요. 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챙기고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밖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투트랙 접근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다. 효과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정세균 국회의장 그 개회사 논란 때문에 그 의장실 점거할 때도 이정현 대표 안 보였죠. 그때도 정진석 원내대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내 일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다 맡기고 나머지 이제 이정현 대표는 민심 행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추석 그 이후에 김영란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도 선물 보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손수 쓴 손편지를 이제 관계자들은 다 보내겠다는 건데 그 내용이 본인의 일화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러니까 돈가스 가게를 서빙해 번 돈으로 지금 그 아이들의 학원비를 냈다라는 저게 얘기, 그다음에 일과 가사 두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잘 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화를 기초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인지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방향이 이정현 대표가 너무 이 당대 당으로 문제가 될 때 전면에 나서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또 청와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대결 구도에서 한 발짝 빠지고 민생 행보를 하는 게 가장 본인에게도 현실적이고 좀 적당한 그런 입장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장훈 차장님. 이정현 대표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지 정치인이 원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 당 간판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이정현 대표가 하시려면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보다는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댓글을 찾아서 뭐 내일 당대표 연설을 좀 준비하신다는데 댓글보다 훨씬 더 정제되어 있는 국민 여론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여론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공론인데 최근에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우병우 수석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그 소통, 불통 논란 이것에 대해서 과연 댓글만으로 댓글은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모으면 굉장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댓글만 모으면 굉장히 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공론 말 그대로 절제되어 있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여론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당대표 연설에 녹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의견.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새누리당은 이 댓글을 통해서 민심을 읽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때문에 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댓글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사례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후보들을 지지하는데 이런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이나 당원들에게 공격성 말을 그들의 SS 계정에 올립니다. 댓글로서 매우 공격을 하는 건데요. 그것이 당내에서 분란을 가져오고 매우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생각하는 패키지의 이 후보들은 이렇습니다. 그 추미애, 지금 당대표가 된 추미애 당대표, 그리고 양형자 여성위원장, 김병관 청년위원장, 송현석 노인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이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았을 때 악성 댓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브랜드 전략가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여성위원장으로 유은혜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송혜원 의원의 그 SNS 계정에 많은 그 댓글들이 달렸고요. 악성 댓글이 달렸고 결과적으로 손 의원은 SNS 계정을 폐지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네. 어제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서산에서 팬클럽 창립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서 이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식으로 경쟁하는 상대를 폄하하고 적대한다면 그러면 상대도 거꾸로 그런 공격에 맞서서 또 적대로 답하게 되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제3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구나 그리고 폐쇄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확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두고 확장을 가로막는 어찌 보면 이적행위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